안녕하세요. 꽃대감TV입니다. 오늘 방송은 보라색으로 피었다가 진한 자스민 향기를 뿜으며 흰색으로 변해가면서 지는 우리 집 베란다의 보름펠시아 꽃으로 준비했습니다. 보름펠시아의 원산지는 브라질로 나무 크기는 약 2m 정도로 자라고 환경에 따라 크기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성장하면 2m 이상으로도 클 수 있다고 합니다. 꽃보기와 잎보기 식물이며 잎은 가죽질로 윤기가 나고 꽃의 크기는 약 4cm 정도로 핍니다. 보름펠시아의 꽃말은 사랑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보름펠시아는 꽃과 잎, 뿌리 등이 약용으로도 가능하며 꽃도 이쁘고 향기도 강합니다. 연두색 꽃몽우리를 진한 보라색으로 뚫고 나왔어 처음 핀 꽃은 보라색으로 피었다가 연보라색으로 서서히 색깔이 변하면서 하루나 이틀 뒤에는 이렇게 새하얀 색으로 변하는 신비스러운 꽃으로 변하며 관상용으로 많이 심습니다. 보름펠시아가 한창 꽃을 피울 동안에 여러 개의 꽃들이 한 나무에 피어 있을 때 세 가지가 서로 다른 꽃색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이 정말 신비롭고 멋지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마 화분 속에 흰색 꽃들이 모두 활짝 피어 있을 때는 정말 순수하고 청초해 보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다른 꽃색과 진하게 풍기는 자스민 향기, 이것 때문에 보름펠시아를 좋아하지 않나 싶습니다. 보름펠시아는 피는 꽃들과 싱그러운 잎색 때문에 언제나 예뻐 보입니다. 흔치 않게 보라색 꽃으로 피는 식물 중에 하나인 보름펠시아는 보라색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좋아할 만한 꽃입니다. 특히 보름펠시아의 진한 향기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꽃들이 한창 피어날 때 실내에서 보름펠시아 꽃향기가 너무 짙게 느껴져서 사람에 따라서 자스민 향기를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너무 막혀있는 실내에서는 보름펠시아 꽃향기가 퍼지면 마냥 좋다고 느끼기보다는 강하고 중독성 있게 느낄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꽃의 이름이 보름펠시아인데 자스민 향기 때문에 보름펠시아 자스민이라고 불리어지며 유통되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꽃의 이름은 보름펠시아지 보름펠시아 자스민이 아닙니다. 그래도 꽃향기 때문에 자스민이라는 이름이 불려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우리 집에도 베란다에 키우면서 그 실문을 조금만 열어놓아도 그윽한 향기로 인해 공기청정기가 자동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정말 향기가 좋습니다. 꽃 색깔이 보라색일 때가 향기가 가장 진한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 가까이 두고 오래 키울 수 있는 나무이면서 생장 속도도 빠른 편이고 관리가 크게 어렵지 않아서 키우기 편한 꽃입니다. 겨울 동안 서늘한 베란다에서도 무난하게 월동하고 햇볕 잘 드는 실내에서는 매년 꽃을 피우면서 별 탈 없이 튼튼하게 잘 성장합니다. 특히 아침 낮을 햇빛이 한두 시간 정도 더 들어오는 장소면 잎색이 잘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피는 꽃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상황에 따라 키우면 됩니다. 내한성이 좀 약한 편이라 남부 지역에서는 노지에서 키우기 가능하지만 중부지방에서는 노지 활동이 어려울 것입니다. 생육 온도는 21도에서 25도씨이고 최저 온도는 10도씨라지만 0도씨까지 내려가도 잘 견뎌냅니다. 거실 창책이나 발코니에서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빛과
통풍이 잘 되는 곳이면 더욱 좋습니다. 물주기는 봄, 여름, 가을에는 토양 표면이 말랐을 때 충분히 관수하고 겨울에는 화분 흙이 대부분 말랐을 때 충분히 주면 됩니다. 물을 너무 자주 주면은 잎이 마르듯이 우수수 떨어질 수 있으므로 과습에 주의해야 합니다. 꽃은 3월에서 9월, 즉 봄에서 여름까지 피울 수 있습니다. 브룸펠시아는 개화 습성상 새로운 가지에서 다시 꽃이 맺히기 때문에 꽃이 진 가지를 꽃이 지고 난 뒤에 잘라주면 다시 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치기를 할 때는 나무 모양을 고려해서 수행을 잘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전정한 가지는 삽목용으로 사용하면 새로운 묘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번식은 삽목으로 가능하며 이른 봄에 2마디 정도로 자른 후 윗마디는 노출시키고 아랫마디는 상토 속에 묻고 그늘진 곳에 두고 상토가 마르지 않게 해주면 됩니다. 꽃은 삽목 1년생 가지에서부터 피기도 하지만 3년생 정도부터 활발하게 개화를 하기 시작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해묵은 가지는 꽃을 맺지 못하므로 미련 없이 잘라주고 새 가지를 나오게 하면 많은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룸펠시아의 묵은 잎따기가 중요합니다. 월동 후 2월까지 꽃잎을 다 떨구지 않으면 묵은 잎을 모두 따줘야 합니다. 잎의 생장점을 남기고 남아있는 모든 잎을 가위로 따주어야 합니다. 새 잎이 나는 쪽에서 꽃봉오리가 나옵니다. 이때 수행을 고려해서 생장점도 어느 정도 정리해주면 좋습니다. 묵은 잎은 나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영양분만 수분할 뿐입니다. 그래서 잎따기는 영양분을 새잎 쪽에, 즉 새잎이 잘 나오도록 촉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꽃잎은 새잎 줄기에서만 피기 때문입니다. 묵은 잎을 제거한 곳에 꼬물꼬물 새손이 나오면서 가운데는 작은 꽃망울이 모두 맺혀 있습니다. 3월 22일 첫 꽃이 나온 후 일주일 후인 오늘 거의 3분의 1 정도 꽃이 핀 것 같습니다. 브룸펠시아 가지치기는 나무의 수행을 잘 고려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잘라주면 오히려 마디마디에서 새촉이 더 잘 자랍니다. 생장점은 자란 가지들마다 모두 다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가끔씩 잎 주변으로 물을 가볍게 분무해주면 적정한 습도가 유지되어 병충해 없이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깍지벌레입니다. 간혹 특별한 경우지만 깍지벌레가 우연히 한번 생기면 번식력이 빨라 물리적으로 제거해도 잘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중에 퇴치제나 농약을 사용하셔도 깍지벌레의 특성상 제거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물리적으로 제거하되 퇴치제를 보조적으로 쳐주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브룸펠시아는 여러가지 약재의 성분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알칼로이드와 니그난 그리고 쿠마린 성분을 함유하고 줄기에는 락톤과 벤젠 그리고 테르펜 성분이 있고 간 해독과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성분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지역에서 오랜 시간 민간의 약품으로 사용되었으며 페루나 칠레 토착민들의 경우 뿌리와 잎을 다려 류머티즘과 성병 치료에 사용한다고 한답니다. 브룸펠시아의 효능은 일상생활 속에 자주 겪게 되는 가벼운 증상에 즉 생리불순, 통증 완화, 염증, 감기, 발열, 피부염 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양리작용은 더 있으나 주요 성분 몇 가지만 간추려 봤습니다. 복용하실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의하여 복용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복용 방법이겠죠. 브룸펠시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브라질이 원산지로 알려져 있고 향기가 좋고 꽃 색상이 3번이나 바뀌는 꽃으로 관상용어로 제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브룸펠시아의 특징은 보라색 빛을 띠다가 나중에 흰색 빛으로 변하는 신비한 색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 방향제 역할까지 하는 천연 공기 정화식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어느 정도 목질화된 형태를 갖춘 사초나무가 되면 베란다에서 활동도 가능하며 어느 정도 추위에도 이겨낼 수 있는 기특한 사초나무입니다. 브룸펠시아의 매력을 느끼신다면 한번 키워보시기를 권하면서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직까지 꽃자감TV를 시청하시면서 구독, 알람 설정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까지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